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8년 7월 17일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은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는 부동산 별별 이슈 시간인데요. 일단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감정원에서 지난 12일 날 지난해부터 공급 부족론이 많았는데 공급 확충이 아니라 수요 분산을 하는 것이 답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는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신도시의 주거지와 업무지역 직장 간 시간거리를 단축시킴으로써 동일시장을 만들어야 되고, 또 교육 인프라를 확충해서 젊은 세대들의 이주, 그리고 의료 인프라를 채워주면서 노년 세대가 도심으로 다시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에서 성남으로, 성남에서 용인으로, 용인에서 화성으로 인접지역으로 향해 이동하는 현상이 연쇄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 또 부산 역시도 인근 양산 지역에 2만 호 가까운 주택이 공급되면서 그곳으로 인구가 유출이 되고 있고요. 충남 지역도 세종시로, 그리고 전남에서도 나주역 신도시로 인구 이동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동시에 지역의 인구 순유입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집값이 상승을 하고요. 반면에 인구가 유출되는 서울, 대전, 부산, 광주 지역은 가격이 조정 또는 안정세로 보일 것이다 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처럼 부동산에 대한 움직임이 이제 국지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광역적으로 해서 흐름 자체를 보여주는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들은 좀 있었었는데 어쨌든 누구나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또 감정원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보니까 또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스터디 강정호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이슈가 뭐였습니까, 소장님? 저 이 기사 네. 보고 저는 태클 걸었는데. 아, 그러셨어요? 네. 이 한국감정원 부동산 연구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지신 분이 네. 사실 되게 재밌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가요? 이 광역 교통망을 만들어서 네. 신도시 중심으로 구도심으로 몰리는 거를 다시 도심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걸 막고 다시 이제 신도시나 이런 거 져가지고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해줘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광역교통시설 GTX B 지금 해요? C 해요? 못하죠. 왜? 네. 감정원이 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결국 큰 재원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건데 네. 이게 사업 타당성을 맞추기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럼요. 예, 쉽지 그러니까 않죠. 이게 도로 내는 것도 수용에 보상에 밑에 뚫는 것도 뚫는 비용에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분당이라든가 일산이라든가 이런 신도시 말 그대로 엄청나게 메가 큰 규모의 신도시가 지으면, 사실 그런 데는 그런 신도시가 몇 개 연결이 되어 있으면 뚫어가지고 사실 광역교통시설을 하더라도 최단성을 맞출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택지 안 하잖아요. 지금 다 공공주택 치고 요만한 규모들 짓는데 그걸 어떻게 광역교통시설로 연결해요? 만만치가 않지. 사실 택지 개발 사업 안 하고 하는 이유도 그런 비용 조달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서 시행 사업하기도 택지 만들기도 수용에 뭐에 돈 많이 들지만 가는 과정에 이런 교통시설 갖추기도 어렵고, 김포 한강 신도시에 지금 지하철 아직 없잖아요. 만들 계획이 있어요? 경전철 이런 형태로 있죠. 네. 그러니까 중전철이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광역교통시설이 아니라 이어서 가는 거잖아요. 광역교통시설이 뭐 버스도 광역교통시설이니까 버스 노선 2개 더 놓겠죠. 버스는 지금도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버스 차선도 넓히거나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얘기하는 게 조금 사실 저는 걱정스러워요. 자, 우리 강소연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네. 좀 현실성이 좀 결여되어 있고 지금 분위기에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말은 10여 년부터 늘 해왔었던 얘기들이고, 신도시 개발할 때마다 인프라는 어떻게 채울 것이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LH의 저 부채가 이것 때문에 생겼다는 등 늘 있어왔던 얘기인데 또 리바이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슈가
뭐 특별히 없다 보니까 LH는 지금 돈 안 쓰고 모아가지고 도시 정비기금으로 도시 재생하는데 쓰려고 그쪽으로 모으고 있잖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감정원 돈 많이 벌어야겠네요. 감정원이 도시 재생 사업에도 되게 네.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인프라도 확충하고 교육 인프라도 만들고 의료 인프라도 만들고 하셔야 되니까 돈 많이 버셔야겠어 감정원이. 일단 누가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방향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의견도 저런 의견도. 사실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주택 보급률이 얼마다, 뭐 100%를 넘어섰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들 하는데 우리가 얘기했었던 것들이 그거잖아요. 수요자들이 필요한 곳에 주택이 필요한 것이지 주택의 개수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한 측면인 것 같아요. 도심권이 살기 좋고 다양한 인프라들을 다 갖추고 있으니까 서로 도심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잖아요. 특히 강남권 중심으로. 근데 이런 재유입을 막으려면 이제 신도시나 이런 쪽에 그런 식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이론적인 얘기였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선생님 얘기처럼. 근데 이제 소비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돈은 누가 낼 건데 돈 낼 사람이 없어. 그렇죠. 근데 소비자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두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서울에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사람이 마련할 방법이 사실상 없어요. 대출 규제니 무슨 뭐 청약에 대한 뭐 그것도 경쟁이 지나치게 붙으면서 그래서 이제 서울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서울을 탈출해서 신도시로 가려고 하는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직장이 너무 멀다는 거예요. 그죠? 네.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신문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 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강남 나도 못 가는데 무슨 나도 못 가는 게 뭐 그래서 제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네. 돈에 맞춰서 살아야죠. 그래요? 저도 그렇게 순응해 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강남으로 출퇴근해야 된다고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출퇴근해야 된다고 하실 수 있겠어요? 강남으로 출퇴근? 어. 직장을 바꿀 수는 없고 직장 그렇죠. 이 좋은 직장들이 많이 몰려 있는 그 배후에 좋은 주거 지역들이 비쌀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가야 된다고 하면 진짜 그랬어요. 우리 옆집이 이사를 가셔서 이 강남에 아파트로 안 가고 연립주택이나 빌라나 이런 쪽을 알아보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집이 비싸다. 좋은 집이 비싸지. 사실은 안 좋은 집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여전히 그렇죠, 움직일 그렇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뭐다 갖추고 있는 그런 거 가려고 하면 비싸지 뭐. 사실 작년에 작년에 좀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뿌듯한 일이기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일단은 그 아파트를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파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장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데 굳이 뭐 급하지 않은 이상 왜 팔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일단 파는 거에 대해서 재고를 한번 해봐라라고 얘기했더니 얘기 나오시는 게 이제 방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애들이 커서. 그래서 방을 하나 더 늘려서 이사를 가려다 보니까 이제 강남권에서는 이제 커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매도 계약을 하고 오신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집을 팔았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플랜 B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팔지 말아야 되는 플랜 A 말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 잘 꾸며져 있는 그 연립주택으로 보내드렸어요. 그것도 관리가 좀 잘 되고 있는 이런 데로 보내드렸고 방 개수에 맞춰서. 그리고 이제 남는 자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억지로 해서 아파트를 사드렸거든요. 다시 조그만 걸로 해서. 그런데 사는 건 너무 불편하다고 하시고, 그런데 아파트 가격은 그나마 올라서 큰 손실을 면할 수 있었고, 그런데 불편한 거 소개시켜줬다고 또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힘들어. 그래서 네. 이게 주거의 질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공포감이 있다니까요. 맞아요. 그건 사실 우리도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이랑 이렇게 컨설팅 해드리다 보면 어려움을 좀 많이 느껴요. 특히 그게 그렇잖아요. 집 넓혀가는 거는 괜찮은데 집 줄여가는 거는 정말 고통이거든요. 이거 엄청 물건들 다 버려야 되고 힘들어. 그러니까 아끼고 애지중지하던 물건 버려야 되고, 그렇다고 뭐 창고 생각하셔가지고 창고에 보관하네 어쩌네 하시는데 실제 또 창고 가게 되나? 문 닫으면 이제 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에 놨는지도 모르고 그럼 내 물건 아니야. 보통.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또 새로운 이슈가 하나 있죠. 네,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었던 별별스타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보유세가 무서워 집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나 네, 시장에 다른 곳보다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강남의 부동산 시장은 거래 자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양도세 부담도 만만치 않다 보니까 이제 쉽게 집을 팔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숨통을 좀 틔워 주어야 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강남에 집 파는 그러니까 집 파는 사람이 보유세가 무서워서 집 파는 사람이 없어는 아니죠. 사실은 그래, 있어요? 네, 있긴 네.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무서울 사람들은 얼추 네. 이미 올 상반기에 1, 2, 3월에 이미 거래됐다? 이제 많이들 정리들 하셨을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물량, 양도세, 보유세 고려해서 아마 움직였을 거고, 다주택자는 원래 경험이 많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을 오래전부터 하면서 했기 때문에 아마 선제적으로 대응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고, 네. 뭐 증여 얘기도 하시고 우리 방송하면서 여러 번 했지만 네. 사업자든 임대 사업자든 아니면 뭐 증여든 형태로 해서 아마 세테크는 적극적으로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지금 강남 부동산 거래 잠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 강남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나오는 기사들 중에 보면, 또는 최근의 현장 분위기 중에 보면 빠질 만큼 빠졌다. 이제 그것 때문에 거래량이, 물건들이 얼마 쌓여있던 물건들이 소진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런 건지, 이게 바로바로 오늘 거래해서 오늘 딱 거래 등록하고 그러면 확인이 되는데, 보통 한 또 이제 50일, 60일 지나야 그렇죠. 그때 등록들을 하니까, 그렇죠. 진짜 이렇게 된 건지 어쩐 건지 그 자료들은 좀 궁금해요. 보고 싶어요. 저도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듣는데 실제 그렇게 거래가 된 건지 확인은 좀 하고 싶더라고요. 전화해서 물어봐요. 응? 전화해서 물어봐요. 아, 그럼 되겠구나. 네. 강남 자. 쪽 몇 개 부동산들 전화해봐야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잠잠하다라고 하고 있지만, 반면에 전세 시장은 지금 다시 좀 화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역마다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화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뭐 가격이 올라간다 뭐 이런 측의 화랑이 아니라 이제 전세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쪽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 비중이 71%라고 하고요. 4년 만에 최고라고 해요. 그리고 갭 투자자들은 잔금 마련을 위해서 급전세를 늘고 있고, 또 수도권의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증가를 하면서 또 전세 물량이 늘고 있고, 그러면서 집값이 주춤하니까 대기 매매자들도 전세로 돌아서게 되면서 전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반면에 강남 3구의 전세가율은 상대적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남 3구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금 점차 무너져서 50%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값이 매매 가격과 함께 동반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연말에 1만 가구의 헬리오시티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으면서 강남의 전세 가격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강남이 아니죠. 은평, 양천,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세 거래가 늘면서 전세 가격도 굉장히 뚜렷하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데, 일단 시장 자체가 일단은 투자 시장에서 확실히 실수요 시장으로 전환이 된 거는 같고, 그리고 전세 가격도 굉장히 좀 뭐랄까요, 역전세난이 올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생각보다는 매매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그런 부담은 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부분들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몇 가지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높아지거나 이렇게 전세 쪽으로 시장이 다시 돌 거라는 거는 예측이 가능했던 게, 우리가 보통 월세를 놓잖아요. 그러니까 월세 시대가 온다 얘기할 때는, 그렇죠. 월세 시대로 갈 수 있는 이유는 대출을 받아서, 그러니까 전세로 원래 돌렸어야 되는 금액 중에 상당 부분을 대출을 일부 받고, 네. 월세를 받아서 대출 이자를 내면 그게 네. 더 이득이니까, 네. 저금리 시절에 네. 이제 저금리를 활용해서, 대출 금리를 활용해서 이렇게 가는 거였는데, 지금 대출 시장이 막혔잖아요. 그렇죠. 네, 주거용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대출을 꽉 타이트하게 막았기 때문에 대출 활용하는 게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인들, 임대인,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쉽게 돈을 쓸 수 있는 방법. 전세는 막 안 막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이 시기를 자금을 좀 숨통을 트이려면 전세로 돌려서 가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전세 쪽으로 물건들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 거래가 늘어나는 거는 당연한 수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는 대출을 막았기 때문에 전세 거래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수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남 3구의 전세 이제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헬리오시티 관련 송파구는 진짜 무슨 뭐 1년 내내 작년부터 계속 씹히는 것 같아. 물량 쇼크. 내년에 사실 이제 내년부터는 강동구 재건축 입주 물량들이 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서초 같은 경우는 보면 네. 최근에 지난주 기사들 보면 다른 얘기가 나와요. 뭐야? 서초는 전세가 5개월 만에 바닥 찍고 반등해서 좀 올라가고 있다 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방배동 재건축들, 반포의 재건축 이주들 시작되면서 이주가 이제 하나둘씩 시작되면서 인근 지역의 전세 물건들이 나오면 이제 금방 계약되고 전세 물건들을 되게 찾고 그래서 이 서초 바로 서쪽이 동작이잖아요. 그렇죠. 동작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전세가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세가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저희 어머니 집 전세 났는데 났어요. 몇천 올랐어. 겁나가지고 빨리 놓쳐 해서 났는데 몇천 올랐어.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이런 영향이 이게 강남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이주 부분이 많이 영향 미치는 부분이 실제로는 막상 뚜껑 열어보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아직 사실 서초 이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 아니거든요. 그럼요. 아니에요. 네. 반대로 또 입주도 본격적으로 시작 안 했어요. 서초도 입주 물량들이 몇천 세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차이 있고 송파 같은 경우는 사실 이주를 아직 시작을 안 했고 좀 늦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송파는 진주 미성 크로바 이주 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보니까 설계 변경하고 어쩐다고 해서 보면 이주가 조금 늦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수요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은평 양천 강동구가 높다 그랬는데 여기는 멸실도 되게 많잖아요. 강동구 같은 경우 양천은 뭐 전통적으로 학군 수요 있는 데라서 그렇고 강동구는 집들이 많이 멸실되면서 멸실돼서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입주할 때는 또 입주 물량들 쏟아지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선생님 얘기를 정리해 보면 그러네요. 일단은 매도로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보니까 임대 시장이 활성화돼 가고 있는데 임대 시장으로 임대를 늘려다 보니까 전세하고 월세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대출을 받고 월세를 받아서 하는 월세를 가지고 대출 이자를 상계하는 이런 형태의 저금리 시대의 투자법이 한때 활성화되게 많은 사람들이 각광을 받았는데 대출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없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전세 시장이 오히려 더 임대 시장에서 가장 주요한 그러한 대상으로 떠올랐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아울러서 전세 시장의 강남 3구는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국지적으로 서울의 방배권역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이주가 시작이 되면서 오히려 전세 가격이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들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처럼 지역마다 국지적으로 약간 특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약 잘했죠? 네. 얼마 주실 거예요? 500원? 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종부세 인상과 관련해서 지금 뭐 공시 가격 올리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또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 집 한 채밖에 없는데 공시된 가격이 올라가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기초연금 수급에 제한이 걸렸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 쪽에서 먼저 해봤는데 그럼 난리가 났다고. 이게 뭐 종부세 때문에 올리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건 집값이 아니죠. 올라가니까 그 올라간 부분을 반영을 해서 주택 공시 가격도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제주도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엄청나게 작년 재작년 지난 몇 년간 엄청나게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이라서 상승분이 컸을 거고 그거에 따라서 주택 가격도 올랐으니까. 제주도는
아니에요. 그 옛날에 올랐지. 사실 1년만 아니 그러니까 작년부터는 지금의 별로 안 가격이 지금의 오른 가격이 전에 올랐던 가격을 그러니까 올해 주택 공시 가격 자체가 작년 전년도 상승분을 계속 누적 반영해 가지고 올려주는 거니까 이제 그 영향에 따라서 이제 아니야 그 얘기가 아니고 공시가 기준 평가되는 기준 가격 자체를 네. 종부세 부과를 하면서 공시 가격 자체를 올린다 그랬잖아요. 그거랑 달라요. 그거 다른 얘기예요. 네, 전혀 다른. 그 주택 그 공정시장 가액 비율 높이는 거는 종부세 계산할 때 따로 계산할 때 반영하는 비율이고 이거는 그 얘기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저는 그건 줄 알았어요. 아니야. 너무 빨리 읽다 보니까. 네. 네. 자 그래서 기초연금을 안 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억울할 것 같아요. 어쨌든 가격이 올라서 공시 가격이 올라가고 공시 그러니까 가격이 이게 올라가다 그거일 보니까 거 아니에요.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준에 있어서 보유 재산이 많은 사람은 안 주고 어느 정도 이하인 사람은 주겠다 뭐 이런 개념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초과하게 되면서 가액이 초과하게 되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내용. 우리 이런 사회보장제도 같은 경우는 다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내용이 해당돼서 이제 좀 못 받는 사람들. 저 이 기사 내용을 자세히 읽진 않았는데 이제 댓글에 달려 있는 내용들 이런 거 보면 아니 그렇게 재산이 많으면 뭘 그런 걸 받고 사냐. 집 하세요. 뭐 이제 사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러면 축하해야 되나? 서민 탈출? 자,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좀 문제가 될 거는 같아요. 그 사실 젊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뭐 다양한 변화나 기회를 모색해 볼 수도 있겠지만 기초연금 대상자 하면 보통 노령연금을 수급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집값이 올라서 노령연금이 안 나오게 되면 이거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자 이런 부분들 현실적으로 좀 정책하시는 분들께서 반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을 그렇죠. 것 근데 같습니다. 그 기초연금의 기준을 높여주면 되지. 왜냐하면 평균 집값들이 다 올라가서 그런 거면 이것도 그 수준에 맞춰서 바꿔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네. 도시근로자 소득도 평균치 잡아서 우리가 하는 올려주듯이. 것처럼 이것도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가격 기준들 서울 아파트 가격, 중위 가격 등등 이렇게 정하잖아요. 네네. 그런 기준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다시 조정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럼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네. 네. 자 우리 강 소장님의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이미 그렇게 하고 있을지도 몰라. 자 이번에는 2018년 상반기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과 하락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단 상승률이 높은 지역들은 서울하고 수도권 위주로 해서 많이 몰려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많이 올랐던 데가 성남 분당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과천시, 그 다음에 용산, 송파, 마포, 하남 강동, 광진, 동작, 중구 형태로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일단 제가 여기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던 게 마용성이잖아요. 네. 성동구 빠졌어요? 마용성, 성동구 빠졌어요. 그러게 성동구는 아파트가 없어서 그러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동구가 지금 빠져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분당은 분당이라서 하늘 아래 분당이라는 거죠? 천당 밑에 분당. 그러니까 1등이 분당이 와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9.94%. 그리고 이제 경기 과천시가 6.58. 근데 지금 보면 강남 서초 송파도 없어요. 10위권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2018년 상반기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잖아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후행한 송파만 있어. 송파가 지금 4등으로 원래 송파가 1등이었거든요. 서울 안에서. 근데 이게 올랐다가 좀 꺾이면서 용산한테 내줬어요. 3등이 용산이고 4등이 송파. 그럼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일단은 2017년 하반기에 강남 서초 송파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가격의 부담을 느꼈던 사람들이 빠져나가 지금 분당이나 과천 쪽에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후행하는 분당이나 그러니까. 과천이 후행하는 장이니까 요번에 많이 오른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 뭐 감정원에서 얘기한 얘기가 결국은 서울 가격 비싸가지고 지방으로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있고 지방 이동하면서 지방의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나는 그 내용에도 반대예요, 사실. 왜? 그 서울 집값이 비싸서 지방으로 이동한다가 주된 원인이 아니야, 제가. 그래요? 생각할 때. 그럼 뭐?
왜 가 거기다- 지방에? 거기 집을 많이 지었으니까 가는 거지. 왜 그게 말이 돼? 살기 싫은데 가나? 신도시 왜 져요? 신도시 왜 짓긴 집이 모자르니까 짓지. 주거를 분산하기 위해서 짓는 거잖아요. 거기에 새 집을 져서 공급을 막 해. 지금 우리 작년부터 우리 맨날 얘기하던 건 뭐예요? 경기 남부권에 입주 물량 쇼크다 많다. 왜 거기다 많이 졌어요? 지을 분산하려고 지은 거잖아. 왜? 집을 그것만 졌으니까 목적이야. 이제 사람들이 글로 가는 거야. 집을 졌으니까 분양 받았으니까 이사 가는 거고. 거기 분양을 안 받았어도 되잖아. 입주 물량 많아서 전세 싸다고 하니까 가는 거야. 안 받았어도 되잖아 분양. 에? 분양 안 받았어도 되잖아. 그니까요. 그러니까 공급의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까 양질의 주택들이 많이 좋은 지역에 공급이 되니까 에이, 그거에 따라서 그건- 수요를 이끌어가는 거지. 그건 좀 어거지 아니에요? 아니지.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 거제도에 집 지으면 그뭐 아니지. 수도권에 지은 거에 대한 얘기인 거지 그거는. 처음부터 네. 아니야. 그게 생각해 보면 강 소장님 얘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간에 뭐가 빠졌어. 뭐 예를 들어 수도권의 주택을 그러면 공급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채우나요? 지금 채워지고 있는 지역들이 음. 다 좋은 지역들이잖아요. 상대적으로 인근의 배후에다가 지금 그러면은 그러니까 유입이 많았던 구가 기사에서 언급되는데 다산 신도시예요. 음. 다산 작년 12월부터 입주 계속했잖아요. 그렇죠. 유출이 많을 수밖에 없어. 근데 유입이 많을 그 수밖에. 사람들이 그래서 왜 다산으로 남양주가 공급이 되게 많은 거예요. 남양주에 인구 유입이 많은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남양주에 집을 지어서 사람들이 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강남권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강남권에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별내 같은 경우에는 교통적인 인프라가 확충된 상태에서 공급되는 신도시다 보니까 또는 확충될 예정으로 진행되는 곳이다 보니까 아 별내에 살면 그래도 강남에 출퇴근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강남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별내로 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럴 수 있는 거긴 한데 만약에 다산 신도시에 집 안 졌으면 가고 싶어도 공급이 없잖아. 다산 신도시를 안 만들었어. 그럼 남양주 인구가 늘어요? 늘 수가 없지. 남양주에 빌라 지어가지고 인구가 늘어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왜 안 줘요? 늘어나지. 빌라는 공급 아닌가? 빌라를 가서 시행을 하려고 생각하면 그런 대규모 공급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인구 유출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네. 이런 지금의 유출은 그러한 도시 계획들이 바탕이 되어서 미사 신도시에 또는 이런 데다가 그 위례 신도시의 하남 부분 이게 많이 있으니까 하남에 인구 유입이 많은 거예요. 그 공급들 주택 공급들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가는 거지. 예. 아니까 예. 그건 당연한 거지.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선행하는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럼 집만 지어놓으면 가냐 이거지 사람들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에다가 저는 간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에 공급을 해야 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인기 없는 지역에 가면 다 빈집들이 많아요? 빈집들 때문에 문제들 많지 않았었나요? 새 집들은 빈집이 없죠. 시간이 아니지. 지나면 가격이 조정될 뿐이지 채워져요. 아, 예를 그건 들면 용인 채워지지. 지금 미분양의 성지로 미분양 말 그대로 이 미입주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게 많이 되고 있는 인프라도 되게 없다라고 해서 맨날 얘기 나오는 한숲시티 용인에 거기 집 안 채워질까요? 채워지겠죠. 채워지겠죠. 언젠가. 그러면 거기는 언젠간. 유입이 만들어지고 나서 인구 순유입이 만들 다 채워지면 그러면 잘 된 거네. 그러니까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전형적인 뭐 사람들이 별로 안 가고 싶어하는 뭐 그런 형태로 지금은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나면 채워진다고요. 인프라도 갖춰지고. 일단은 저는 좀 달라요. 우리 지금 강원도 일단 산골짜기에서 달라. 아파트 짓자는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그런 공급 자체가 수도권의 수요를 어느 정도 머금어 줄 수 있는데 집을 짓는 거고 유출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대표적으로 물론 뭐 경기 시장, 부동산 시장, 경기의 영향이니 뭐 여러 가지 있었죠. 강 소장님 얘기에 따르면 수도권에다가 집 지어놓고 다닐 수만 있으면 결국은 채워진다. 그렇게는 누구나 쉽게 얘기할 수 있겠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뭐 그 집이 다시 때려 부셔서 없어지기 전에는 누군가 살겠지.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제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주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은 주변의 분들이 여건이 좀 있으셔서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실제 강남에 출퇴근하고 살면서 집값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불안감을 또 많이 느꼈고 거기에 따른 대체적인 본인의 실거주 목적의 주택들을 찾았는데 거기에 따른 대체적인 수요로
이제 선택했던 것들이 이제 강동구 쪽이나 하남 쪽이나 그리고 별내신도시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들 쫓아들 갔어요. 그리고 그쪽 지역이 그래서 막상 현장에는 가보진 않았지만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혼부부들이나 아이 하나 갖고 있는 사람 젊은 세대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곳으로 다른 지역보다 네,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주택이 공급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채워졌다. 또는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주택이 공급이 됐기 때문에 빨리 채워졌다. 어떤 식의 주택 공급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하긴 뭐 내가 주택 정책 할 것도 아니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이거예요. 제목이 이거잖아. 타이틀이 집값을 못 이기고 집값이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신도시로 탈출했다라는 형태로 지금 서울 탈출 이런 개념으로 얘기가 되니까 서울 탈출이 포인트잖아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서울 탈출이 포인트가 아니라 신도시나 이런 쪽에 서울의 주거 수요를 분산해줄 좋은 양질의 집들이 지어졌으니까 그쪽에 인구 유입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반대로 지금 서울의 재건축들로 이주가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강동구는 예를 들어 인구가 지금 줄었어. 왜? 이주에서 나갔으니까. 강동구가 집이 나빠서 강동구가 그러면 살기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수요 공급에 따라서 집이 없어지니까 됐고 다시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들 하기 시작할 거잖아요. 그럼 강동구의 집들이 계속 공급되면서 강동구 인구가 늘었어. 그러면 집값이 강동구가 마찬가지로 집값을 못 이기고 다시 서울이 강동구가 집값이 싸져서 돌아오는 건 아닌 건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네. 그런 관점에서 이게 포인트가 좀 집값을 못 이기고 움직였다. 이 기사 보면 댓글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너 신도시 신도시의 집값 네. 여기 지금 실제로 그래요. 미사로 가서 미사가 싸요 지금? 엄청 비싸죠. 엄청 비싸죠. 예. 집값 서울보다 비싸요. 서울의 중하위권 주택들 예를 들자면 강남의 연립주택 이런 거보다 더 비싸단 당연히 말이에요. 비싸지. 예. 그러면 집값을 못 이기고 간 거냐? 그건 아닌 거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원인이 첫 번째 원인은 거기에 양질의 주택들 또는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주택들이 공급됐고 그게 사실은 정책 의지였던 거죠. 주거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좋은 주거 지역들을 만들겠다. 아까 말씀하신 아이 있는 가정들이 가거나 하는 게 교육이라든가 그런 인프라를 찾아서 좋은 인프라를 찾아서 수요들이 이동한 부분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더 원칙적으로 봐야 될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 그런 걸로. 네. 그런 걸로. 네. 자, 반면에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진 고민스러운 지역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네. 대표적으로 거제나 거제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 경기 침체 여파로 실업률과 미분양 아파트가 동시에 늘어나면서 집값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에 창원 같은 경우에도 떨어졌고, 그다음에 경북 경주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역 경기가 침체를 하면서 가격도 하락하는 영향권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국 아파트 가격의 변동폭 이런 것들을 잠깐 살펴보면 2분기에 일단 서울하고 경기권은 좀 올랐고요. 그다음에 광주하고 전남 쪽에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대구하고 세종이 올랐는데 반면에 나머지 지역들은 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전국에 지금 다니면서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 동향 자체는 정확하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상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리 한번 해봤고요.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슈가 됐었던 내용 두 가지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경매 취득세 환급 부분 때문에 지금 시끌시끌하죠. 그래서 뭐 대신 받아주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저도 사실 그 신망수 세무사님의 페이스북 보고서 저도 안 내용인데 되게 재밌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세라고 하는 건 지방세잖아요. 그렇죠. 구청 세원이란 말이에요. 그거 받아가지고 이제 거래되면 이제 그거 받아서 지방세수를 쓰는 돈인데 이게 경매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이게
말 그대로 원시 취득이냐 아니면 남으로부터 받는 거니까 승계 취득이냐 이 법리적인 해석 부분이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별로 경매를 안 해봐서 잘 몰랐는데 이제 조세 심판원에서 경매 취득은 원시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대요. 근데 이제까지 경매로 물건을 살 때 주택 같은 경우는 뭐 세율 감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정확한 건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승계 그러니까 토지라든가 건물 승계 취득하면 세율이 4%, 취득세 세율이 4%잖아요. 그리고 뭐 이거저거 붙으면 거의 4.6%에다가 뭐 교육세, 농특세 붙으면 4.6%에다가 이거저거 하면 거의 5% 되는데 이게 원시 취득이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요. 취득세 세율이 2.8%가 되니까 이게 가액이 크면 클수록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확 줄어들죠. 예. 그러니까 안 냈어도 돼야 되는 세금을 낸 거니까 이제까지 내가 낸 거니까 지방세 니들 나의 피눈물을 가지고 니들이 먹고 잘 살았다 돈 내놔 이제 이런 소송들을 이 판결이 조세심판원에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당사자들이 이제 경정 청구를 하는 경매 투자자들도 늘었고 이거 대행해 드릴게요. 이거 우리 이기면 돌려받으면 나눠 먹어요. 이제 이런 데들도 나오고 했나 봐요. 근데 이게 2016년 12월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 개정되기 이전의 사례들만 해당이 된대요. 이게 이제 2016년 12월 지방세법 개정될 때 그랬대요.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원시 취득, 말 그대로 지금 집 져가지고 만들어지는 원시 취득 같은 경우는 그 세율이고 한 번이라도 이미 지어져서 원시 취득에 따라 세금을 저렴하게 낸 적이 있는 경우는 이제 예외적으로 그냥 일반 승계 취득에 따른 세율을 낸다. 뭐 이런 식으로 법이 그때 개정이 됐군요. 이제 개정이 됐나 봐요.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걸 보고 나서 그럼 앞으로 경매는 무조건 원시 취득이니까 세율이 낮겠구나. 그래서 이게 경매의 어떤 또 취득세 낮게 내는 어떤 뭐가 될 수 있겠구나. 앞으로는 계속 그럼 낮게 내도 되겠네 이렇게 봤더니 이미 바뀌어서 한번 그런 식으로 져서 상관 안 된다. 그건 안 되는 걸로 되는데 다만 이제 2016년 12월 이전에 이 해당 사례들 많이 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억울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뭐 행정안전부에서 경매는 승계 취득으로 봐야 돼서 4% 세율대로 내는 게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유권 해석을 해줬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군구청에서 당연히 이거 토해내라고 하면 이걸 토해내야 되는 금액이 지자체별로 엄청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방세를 정부가 쉽게 못 건드려요. 지금 근데 사실 우리나라 저는 이 취득세 세율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낮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실질적으로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실질적으로 취득세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는 기준시가 기준으로 해서 5.8% 내던 걸 실가 기준으로 바꾸면서 4.6%로 높인 거. 세율은 낮췄다고 눈 가리고 아웅했지만 실제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은 올라갔죠.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다들. 그래서 토지랑 오피스텔 3억짜리 오피스텔 사는데 취득세가 1,500이라고요? 진짜 높아요, 사실은. 진짜 높아. 낮춰줘야 되는데 못 건드리는 게 뭐냐면 정부 입장에서는 지방세에서 세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낮춰줬다가는 우리 집 학세 없어요. 우리 구청 돈 없어요. 정부한테 맨날 돈 달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못 건드리는 거야. 지금 사실 이 사례 같은 경우는 과거에 받았던 거 토해내라는 얘기니까 다 썼어? 토해내겠습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기가 힘든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잘 모르겠다는 건 뭐냐면 이 내용에 이런 유권 해석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소송을 걸 경우에 이제 바뀔 수 있는 거지. 저는 소송 좀 걸어서 결과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내용 자체가 행안부는 유권 해석인 거고요. 조세 심판은 판결 아니에요? 이게 조세 심판원 하는 거랑 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세금에 대해서 심판 청구를 해서 이제 조세 심판원에서 판결이 나온 거를 가지고 경매는 이제 원시 취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었던 건데 일단은 행안부는
급제동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뭐 다 돌려주려다 보니까 이제 한두 푼이 아니라서 급제동은 건 것 같은데 일단은 둘 간의 힘겨루기는 좀 해보셔야 되겠지만 일단 조세 심판원의 조세 심판원이 어떻게 보면 더 유권 해석보다는 네, 힘이 있는 판결이다 보니 네, 아무래도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결국은 그렇게 되면 이제 소송을 가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구청을 상대로 너 취득세 많이 냈으니까 돌려줘. 나는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모여서 돌려줘를 같이 소송을 하면 결국 그게 1심, 2심 가서 판결이 나는 게 아닌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죠. 예, 이제 뭐 행정소송이 되는 건지 결과가 나오면 궁금하고 이와 별개로 보유세를 일단은 뭐 타겟을 한정해서 종부세 부분을 건드린 거긴 하지만 네네. 저는 거래세는 조금 정비를 해야 되는 게 세율을 좀 낮춰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네. 일단은 경매 취득세에 대한 부분이 지금 경매 시장에서 핫 이슈로 떠올랐던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 2016년 이전에 네, 취득세를 납부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원시취득인지 또는 승계취득인지 확인하셔서 혹시라도 모를 네, 취득세 환급 이것도 신청해야 받는 거니까 네, 이런 부분들 관심 가져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뭐요? 이게 취득세 관련해서는 왜 얘기가 없지? 봐봐요. 네. 중개수수료 같은 경우도 네. 가격이 올라오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서 네. 이게 가격이 올라가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중개수수료 요율을 바꿨고 예? 이게 범위들 바꾸면서 계속 돈 니들 많이 벌어가면 안 돼가지고 중개수수료 요율 계속 쳐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다 하는데 네. 정부가 벌어가는 공공이 왜? 벌어가는 수입은 손 안 돼. 왜 개인 간의 그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1%를 줄여줬잖아. 주택만 거려. 그러니까. 주택만 어쨌든. 해줬죠. 예. 주택 1% 2% 3% 그러니까. 낮춰줬죠. 줄여줬잖아. 그거는. 그 설마 욕 먹을 짓만 하겠어요.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의도 통합 재개발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의도 개발 마스터 플랜을 빠르면 다음 달에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의도가 일단 재건축이 급속도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 지금 목전에 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발표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그 오세훈 시장 시절에 이제 상업적으로 풀어주고 뭐 40%를 기부 체납하는 형태로 갔다가 주민들하고 마찰이 좀 생기면서 여의도 통합 개발에 대한 것이 일단 뭐 백지화 됐다가 이제 다시 누구야 박원순 시장님이 오시면서 이제 개발에 대한 전체적인 반대 기류였다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목전까지 왔어요, 재건축이. 그러면서 이제 뭔가를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되는 이런 상태까지 온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대안으로 이제 여의도 통합 재개발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보고 있는 방향에 맞는 건가요? 지금 여의도에 대한 전체적인 여의도가 분위기는?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 71년도 입주인가 그래요. 굉장히 오래됐죠. 71년이면 50년 돼가네. 예, 그러니까 네. 진짜 네. 내 나이보다 많아, 한참 많아.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주차도 되게 열악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비 계획 수립하려고 넣었어요. 우리 이렇게 재건축하려고 하니까 이제 해주세요. 정비 계획 인허가 정비 계획 그 권자가 이제 그 서울시장이니까 그래서 이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아무튼 가서 심의를 했는데 심의 보류를 했어요. 여의도 마스터 플랜 나오고 나서 여의도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고 나서 그 계획에 따라서 계획 다시 짜세요. 지금 있는 요것만 니네 아파트만 재건축하는 이 모양새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보면 사실 여의도가 다 70년대에 주로 이제 지어졌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70년대 신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놓고 보고 이 정비 재건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판단인 거죠. 근데 이게 이미 10년 전에 오세훈 시장 시절에
이미 한 번 짰어요. 그렇죠. 예, 짰는데 실패했어. 음. 주민들이 안 해. 음. 이 내용대로 하세요라고 했더니 이게 없어. 안 해. 왜냐하면 기부 체납 비율을 너무 높게 얘기했어요. 아 여기는 용적률도 상업으로 바꿔서 높게 이렇게 져주고 할 테니까 대신 공공성 확보를 해서 기부 체납을 하세요. 40% 정도 하세요라고 하고 요 보통 아파트가 예를 들어 300세대짜리 아파트 재건축한다고 하면 그 땅이 요만하잖아요. 기부 체납 40%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내 땅 1000평이었는데 예를 들어 600평에다가 지으라고 하면 야 우리 그렇게 필요 없으니까 그냥 1000평의 집 다 짓게 해줘 이걸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면 옆이랑 같이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통합재건축 형태로 해서 특별계획구역 3개인가 이렇게 해서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왜 쟤네랑 우리가 같이 해야 돼요? 이제 이런 불만도 있고 통합재건축은 사실 이제 아파트 단지별로 얘네가 좀 더 이득 가져가는 것 같은데 하면 이 집단 행동하면서 사실 동의율 맞추기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됐는데 이번에 또 다시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또 통합 재건축을 기반으로 해서 또 이 전략 과거처럼 이제 마스터 플랜 자체가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그럼 예상하기를 네. 또 통합으로 같이 그러니까 가는 걸로. 지구단위 계획 내용을 봐야겠지만,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 사실 그 기부 체납도 되게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줄이거나 뭔가 좀 이번에는 할 수 있는 10년을 버렸잖아요. 예. 그럼 그때 했으면 되는데 왜 지금 하느냐? 좀 도시재생하시더라도 놓친 게 아닌가 이제까지 별로 관심이 없다가. 근데 여기는 왜 도시재생 안 해? 고쳐 살지. 아니 재건축은 도시재생이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 리모델링 이런 형태로는 네. 풀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여기는 진짜 여의도는 네. 주차 문제들 되게 심각. 70년대는 차가 많지 않던 시절이니까 또 이 리모델링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먼저 만들고 근데 이게 지구단위 계획이 지금 이제 수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좀 약간 늦어지긴 했습니다만 목동도 해야 되고 그러면 70년대 80년대에 산 서울시 택지 개발 사업한 지역들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얼추 이제 지구단위 계획들 다 마무리하고 그거에 맞춰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일단 내달에 발표가 돼 봐야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알 것 같은데. 내달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나는 바로 그렇게 빨리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나온대요. 일단 그렇게 나온대요? 뭐 그렇게 압구정지구도 기사님이... 나온다. 작년부터 나온다. 언제 나? 기자님이 이렇게 쓰셨으니까 한 얘기야. 언제 나와? 알겠어. 그래 맞아. 근데 당사자들은 되게 속 타죠. 이게 나와야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재건축 어떻게 할지 계획도 수립하고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는데 이게 안 나오면 개포도 사실 지구단위 계획 안 나와가지고 오래 걸렸거든요. 네. 나와야지. 자, 그런데 좀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네. 일단 박 시장 스스로 신도시급이라고 표현한 대규모 개발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네. 이제 개발하는 건가요, 이제 서울시? 네? 뭐 그렇게 개발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셨던 분이 갑자기 신도시급이라는 아주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제까지 해왔던 워딩하고는 상반된 워딩이라서 기자분들도 좀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여의도 통합 개발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나오게 되면 한번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여의도를 굉장히 좋아하는 지역이긴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이 상대적으로는 여의도라는 땅은 굉장히 또 희소성이 높잖아요. 딱 이렇게 섬이니까. 네, 그런 희소성까지 생각해보면 괜찮은 지역인데 물론 비쌉니다. 그런데 그래도 딴 데보다는 좀 저렴한 상태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지금 요거 나오고 나서 돼요. 여의도 쪽은 이게 호재냐 악재냐 시장은 호재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매도자들은 콧대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고 여의도로 다시 접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는 있는 것 같고 이게 음아파트도 50층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네네. 지금 사실 음아파트 대치동 음아파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려고 해요. 주민들이 엄청 화가 났어 서울시 때문에. 근데 여의도는 광역 중심지
해당한다라고 서울시에서 보는 것 같고 그래서 고층, 초고층도 막 많이 줄 기세인 것 같거든요. 그런 불만들. 근데 똑같은 섬 재견축인데. 얘기하시니까 진짜 섬이네. 여의도도 섬이죠. 잘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여의도 섬이면 네. 홍콩섬처럼 홍콩도 네. 가면 홍콩 섬이 있고. 아 그래요? 예. 어. 그 주변에 몰라? 안 가봤어. 그래요. 네, 공항만 홍콩도 가봤어요. 홍콩 네. 섬이 비싸요. 아 그래요? 그런 개념으로 홍콩 가보고 저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요? 나 우리나라의 주상복합 아파트 고층들 보면서 네. 좀 자부심이 있었는데 깨갱. 장난 거기 아니야. 무슨 아파트를 어떻게 저렇게 높게 졌는지. 그 정도예요? 예, 장난 아니에요. 홍콩 가보면 땅이 워낙 협소한 데다가 이 다 밀집해서 개발해가지고 거기는 이미 과거부터 그렇게 초고층 개발들을 해갖고 엄청나요 홍콩은. 그래서 홍콩 홍콩섬처럼 야경하는군요. 만들고 싶은가? 진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얘기하면서 들어보니까. 네. 자 아무튼 박원순 시장의 기조가 이제 개발에 물러설 수 없는 시점에 도래하게 되면서 이번 임기에는 개발에 대한 얘기들도 솔찬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슈가 크게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얘기 정리 한번 해주시죠, 수장님. 오늘 얘기요? 네. 막 싸워가지고 중간에 네. 의견 대립이. 네. 근데 사실 그게 정상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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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부동산 뉴스가 전체적으로 좀 약간 좀 줄어드는 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슈 자체도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그죠? 오늘 내용은 뭐 정리가 저도 잘 안 돼요. 정리 잘 안 되고 여름 시장이구나. 굵은 이슈가 없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도 이제 그 경매하셨던 분들 저희가 경매 과정 진행을 지금 하다가 쉬고 있는데 요거 경매 하셨던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 갖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경매 그 기사 빠졌다. 뭐 경매가 네. 별로 안 그 낙찰 트리플 뭐라고 표현하더라. 아무튼 낙찰가율도 낮아지고요. 입찰하는 사람들 용찰차 수도 줄어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안 좋대요. 아. 그러니까 이게 경매가 전국으로 놓고 아까 지금 우리가 부동산 거래 동향 매매가 지수 봤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 수도권, 대구, 그다음에 전라도권 여기 일부 지역 빼고는 다 하락세잖아요. 네. 이제 그게 말 그대로 전체적으로 작용을 해서 경매 낙찰가율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수도권은 또 반대로 따로 논다. 그래서 뭐 노량진 뉴타운의 3구역 안에 빌라 하나 물건이 나왔는데 응찰자 수가 59명. 그러니까 여전히 뜨거운 시장은 뜨거운데 전체적으로는 좀 그렇게 하향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경매가 공부들 이제 아마 지방 시장들 이렇게 계속 침체되는 모습 보이면 네. 시장에서 매각 안 되면 경매로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건들도 많이 나오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경매 공부를 좀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매를 했더니 이제 다들 경매는 또 아신대요.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들어가 보자. 그래서 MPL 이제 해보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MPL은 또 설문조사해 보니까 경매를 몰라서 권리 분석이 안 됐을 때 MPL을 못해. 도대체 어느 정도에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경매는 안다 그러고 MPL을 해서 권리 분석한데 권리 분석은 모른다 그러고. MPL 투자 지금 쉽지 않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왜요? 어렵지 않아요? 왜요? MPL 투자 바로 할 수 있어요? 되죠. 네. 돼요? 방법들이 있으니까 하죠. 네. 일단은 그 필드의 경력이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라 네. 사전에 개인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 다 이미 만들어 놓고 아주 구멍들이 있구나. 네, 그럼요. 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시장 자체는 뭐 특별한 이슈도 없고요. 또 여름철 너무 덥습니다. 제가 지방 가보면 아주 그냥 우와 장난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 유의하시고 잘 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한 이슈가 크게 없는 관계로 일단 저희가 대부분 이야기가 좀 횡설수설한 감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있으면서 저희는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별별수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이슈가 있든 없든 매주 찾아뵈면서 여러분들에게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 또는 부동산에 관련된 좋은 정보들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 꼭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